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영국 리즈의 한 교차로에서 현대자동차 i40와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충돌하는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를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로 들어선 현대 i40가 들이받습니다. 우회전 각도가 지나치게 커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람보르기니와 충돌한 현대 i40는 오른쪽 차체로 깔아 뭉개기라도 하는 것처럼 람보르기니 위로 올라선 채 멈춥니다. 그런데 충돌 직후 현대 i40는 범퍼에 조금 손상을 입은 것 말고는 멀쩡했습니다. 반면 짓눌린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보닛 등이 크게 변형됐습니다. 다행히 두 차의 운전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고에 대해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두 사고의 가격 차이를 흥미롭게 다뤘습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25만 유로, 즉 3억 4천만 원짜리 슈퍼카입니다. 현대차의 유럽 전략형 전륜구동 중형 외건인 i40의 가격대는 3천만 원 전후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이 10배 이상 비싼 것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승용차가 10배 이상 비싼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깔아 뭉갠 사건으로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안전등급을 매기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즉 IIHS의 새로운 측면 충돌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의 충돌 안전 성능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평가해 결과를 발표합니다. 제조사 몰래 자비로 차량을 구입해 기습적으로 테스트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고 또한 역사가 깊은 만큼 IIHS가 발표하는 안전도 등급은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IIHS는 최고 안전성을 확보한 차량에 TSP 플러스 등급을, 양호한 수준의 성적을 거둔 차량에는 TSP 등급을 매기는데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이 등급을 받으면 홍보에 적극 활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IIHS가 측면 충돌 테스트의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화된 측면 테스트에서 중형 세단 부문 양호 등급을 받은 차는 딱 한 개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자동차가 만든 중형 세단 소나타가 양호 등급을 받은 겁니다. 안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볼보 XC40도 양호 등급을 받았는데요. 주목할 점은 일본 차들은 중형 세단 부문에서 전멸했다는 점입니다. IIHS는 이번 측면 충돌 테스트의 기준을 확 높였습니다. 부딪히는 추의 무게를 기존 3,300파운드에서 4,200파운드까지 늘리고 달리는 속도도 시속 31마일에서 시속 37마일로 높였습니다. 4,200파운드라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형 SUV 차량들의 무게와 비슷하고 속도를 높인 것 역시 실제 사고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IIHS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테스트보다 충돌 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차량에 가해지게 되는 것인데 이 충돌 테스트에서 소나타가 양호 등급을 받은 겁니다. 아래 도표에 나온 결과를 보면 소나타가 받은 등급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바루의 아웃백만 굿 등급이고 한국의 소나타는 억셉터블 양호입니다. 그런데 스바루의 아웃백은 사실 세단이 아니라 외건입니다. 특이 차종이라 SUV에 넣을 수가 없어서 중형 세단에 넣은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 중형 세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은 차는 소나타뿐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차들입니다. 혼다, 토요타, 닛산 등은 모두 최하 등급 P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도요타의 간판 중형 세단인 캠리의 굴욕이 눈에 띕니다. IIHS는 차량의 안전도를 G, A, M, P의 4단계로 평가하는데 이번에 실시한 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도요타 캠리는 낙제점인 P를 받아 일본 차의 자존심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IIHS는 도요타의 캠리의 경우 테스트 결과 뒷좌석 탑승객의 골반 부상 위험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의 몸통과 골반 부상 위험도는 중간 정도였다. 운전석과 뒷좌석에 탑승한 인형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테스트 결과를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차량 안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이 테스트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만큼 도요타와 일본 자동차들의 브랜드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차세대 자동차로 급부상 중인 전기차의 충돌 평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아이오닉5는 최고 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획득했습니다. 아이오닉5의 이번 쾌거는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처음 적용한 차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안전성 평가에서 최고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면과 측면 충돌, 지붕 강성, 머리 지지대 등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굿 등급을 받아야 하고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에서 우수함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 등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이오닉5는 6개 충돌 안전 항목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물론이며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탁월함을 획득했습니다. 현재까지 현대차에서 TSP 플러스 등급을 받은 차종은 아이오닉5를 포함해 투싼, 산타페 등 5개 모델이며 TSP 등급은 아반떼, 소나타, 베뉴, 산타크루즈 등 4개 차량입니다. 아이오닉5가 미국 IIHS 충돌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현대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해 최고 안전성을 입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IIHS에서 느낄 수 있는 현대차의 부상과 도요타의 몰락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감지됩니다.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자동차와 스쿠터만을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인 니켈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앞다투어 인도네시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이미 지난해 8월 자카르타 인근 카라왕 산업단지 내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약 1조 4,7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상반기부터 배터리셀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두 회사는 발빠르게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9,500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고 그 어떤 브랜드보다 인도네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도요타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요타는 앞으로 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27조 루피아, 우리 돈 약 2조 3,50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에 뒤처지는데 인도네시아 시장마저 내줄 수 없다는 조급함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그간 일본 자동차들이 꽉 잡고 있던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벌써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모터쇼에서 현대차의 미니밴 스타게이저가 돌풍을 일으켜 경쟁 모델인 도요타를 앞선 것입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 2022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총 3,619대의 판매 계약고를 올렸는데 특히 현대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야심차게 내놓은 소형 다목적 차량 스타게이저가 경쟁 모델인 도요타의 아반자보다 더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정식 출시한 스타게이저의 경우 경쟁 모델인 도요타의 아반자나 다이하츠의 제니아보다 많이 팔렸고 크레타 역시 도요타의 레이즈나 혼다 HR-V를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던 미쓰비시는 이번에는 웬일인지 판매 대수를 공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모터쇼에서 현대차는 도요타나 혼다 등을 제치고 자동차 공업협회로부터 이번 모터쇼의 최선호 부스로 선정됐으며 스타게이저와 아이오닉5는 각각 최선호 MPV와 최선호 전기차로 뽑혔습니다. 전기차에서 뒤처진 도요타와 니켈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엇박자를 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을 일본차가 독점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